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개정을 한다는 발의안이 나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통과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공포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발의안이 나와가지고 현재 상태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게 임대차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죠. 이 요구권이 기존에는 2년 기본에 2년 더 살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2+2를 줬는데 기본 3년에다가 3+3+3 총 9년까지 세입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사견을 안 넣으려고 하고 이런 법안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데이터나 법안을 발의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집주인이 거주할 때는 평균 거주기간이 긴데 세입자가 거주할 때는 평균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오래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다라는 근거인데요. 이건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근거를 같이 보면 안 돼요. 세입자는 무조건 오래 살고 싶은데 주인한테 내쫓김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본인들이 이사를 하거나 선택해서 전월세를 사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꼭 계약갱신 요구권을 안 쓰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더 살고 싶으면 살아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9년을 만들어버리면은 임대차의 추후에 전월세 시장에 그냥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전세는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전세 수요가 다 월세로 쏟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월세가 폭등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이 임대차 보호를 해야 되는 이 정책이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그냥 독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의견만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발의된 내용이 이게 가장 메인이고요.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고 나머지가 또 뭐뭐 있는지 제가 직접 발의안을 다운받아서 갖고 왔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원문을 다운받으시고 싶은 분들은요, 네이버에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검색을 하시면 아니면 국회의안까지만 치시면은 제일 위에 사이트가 뜰 겁니다. 떠서 이제 들어가면은 의안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제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 번호를 입력하면 제한된 이 의안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10월 2일 날 됐었고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이 10월 10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겠죠. 지금 이걸 발의한 분들은 범여권이라고 해가지고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이 됐고요. 그 외에 나머지 총 이분 외에 구인해서 총 1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일단 의안 번호는 13489입니다. 13489를 검색하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문을 이제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실제로 페이지가 19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4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완전히 많이 바꾸는 건데 크게 가는 뭐냐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의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채권이잖아요, 보증금이. 주민등록하고 점유를 이전하면 주택을 인도받으면 전입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하면 입주한 날,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 같은 거 받으면 순위가 밀리잖아요. 근저당은 물권이기 때문에 선순위거든요. 이 부분을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자. 채권의 물권화를 해주는 걸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라는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근거조문들은 이제 괄호 열고 쳐 있으니까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근거조문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다음 날이 아닌 당일날부터 바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목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대인의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 및 주택 인도 간의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를 해서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를 지체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은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보호를 받게 했는데 임대차 등기를 하게 해서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만기된 다음에 2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 안 하면 바로 경매에 붙여버릴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랑 임대차 등기는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민법에 근간한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데 이제 중개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임대차 등기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용어고요. 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전에 미리 등기를 찍어 놓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러니까 전세권 같은 것처럼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임차권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 기간 동안 다 살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받으면 이걸 지워주고 못 받으면 경매에 바로 붙여버리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은 조건 자체가 달라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서 임대인이 지급을 지체하니까 만기인데 이제 임차인이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법원에다 고발해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그래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 찍어야 돼,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권이라는 등기가 찍히는 거라 이게 아예 요건 자체가 다르거든요. 말하는 게 뭐냐면 시작부터 임대차 등기를 찍어버리고 아예 전세권처럼 등기를 찍어놓자 이거예요. 세입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 그냥 바로 이 등기에 기해서 경매를 붙여버릴 수 있도록 한다. 전세 포비아 때문에, 전세 사기계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해서 세입자가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다목은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해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최초 계약 체결 때 외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에서 3개월 사이까지 기간을 제시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지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내도록 하잖아요. 우리 계약 때. 만약에 안 내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내는지 이것까지 서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연장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6에서 3개월 전에 한 번 더 서류를 보여줘라, 임대인이 제시해라 라는 거죠. 거의 임차인 쪽으로 힘을 많이 기운 이런 법안 발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할 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세입자가 살면서 만기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도 아니고 6개월, 3개월 전까지 한 번 더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 세금 잘 내고 있어요, 세입자님. 나 건강보험료 잘 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거를 증명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봐야 되는데,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양수인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건데, 전세 사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한다. 개념이 뭐냐면 원래는 해가 있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한테 그냥 보통 통보를 해주는 게 관례죠. 근데 이제 꼭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 상에는 원래 이 채권자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이걸 동의를 받아야지 채권 양도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양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 이 사람이 지위와 권한을 다 승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통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무분별하게 집주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입자한테 허락을 받고 팔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한테 서면을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 제기하면은 기존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의 제기를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판례가 있긴 해요. 지금 법률을 바꾼 게 아니라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바뀐 걸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 기존의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판례는 있거든요, 유명한 게. 근데 이제 이거는 아예 법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기본 디폴트 값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고 서면 통지를 해서 세입자가 오케이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집을 팔 수 있다.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락을 세입자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쪽으로 구조가 많이 치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목을 보면은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블라블라,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8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이후부터 70%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우리 대출이나 보증보험 받을 때 이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증금 합계랑 나머지 채무 있죠. 뭐 근저당이나 이런 체납 세금 같은 거, 이런 게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계약을 안 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대출이건 보증보험이건 이런 요건을 떠나서 그냥 임대차 계약 자체를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맺겠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 최초에 1년 동안은 집값의 80%까지 빚이 있어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고 1년 후부터는 얄짤없이 70% 적용하겠다. 근저당이랑 보증금 합계랑 선순위 체납 세금 같은 거 있으면 집값이 10억이면 7억을 넘어가면은 계약을 아예 안 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예 나라에서 규제를 해버리겠다, 집값 대비 몇 %로. 근데 이럴 때 임차인한테는 좋은데 이 공시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시세를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야 되면 그러면 재산세가 올라갈 건데,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종부세가 훨씬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를 안 놓겠죠, 전세를.
아까처럼 초반에 얘기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깡통 전세는 당연히 위험한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여기서 좀 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목입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죠.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갱신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며 다만 총 9년 내에서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법조문상 맞는 단어고요. 청구권은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법조문상은 요구권이 맞아요. 아무튼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가 2년인데 3년으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을 2번 더 쓰게 해서 총 9년까지 하겠다. 이것도 제 사견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호기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갱신될 임대차 계약부터 담보물건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자들 있죠. 최우선 변제권자라고 하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게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영상에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항상 근저당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년 전에 근저당을 받았으면 지금 2025년에 계약을 해도 10년 전 시점의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주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고 요건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제 이거를 방지하고자 자, 이 담보물건이 있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담보물건 시점을 적용하지 않고 최우선 변제권을 언제부터 하냐면 진짜 실제로 최후에 계약한 그 날짜 기준으로 담보물건 빼고 최우선 변제권자들한테 계약한 시점으로 돈을 줘라. 이걸로 지금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 여기서의 논점은 최우선 변제권자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다라는 게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개정안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이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안이라고 치시고 제일 먼저 뜨는 사이트에서 발의자 이름을 치거나 한창민 의원을 치거나 의안 번호가 13489번입니다. 이걸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전문과 파일을 PDF 한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진짜로 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것도 있고요. 정말 아닌 것도 있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빠르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다 바뀐다면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싹 바꿔야 되고 책도 싹 바꿔야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혼돈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로. 물론 세입자한테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 공급을 해요, 임대인이. 그럼 공급을 하질 않지.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고 하지. 그쵸? 계약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